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소인수 분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수와 거듭 제곱을 공부한 까닭이 바로 소인수 분해를 하기 위해서였죠. 이번 시간에는 먼저 소인수 분해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그리고 소인수 분해를 하는 방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련 개념은 소수와 거듭 제곱입니다. 소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수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거듭제곱은 뭐라고 했죠? 같은 수를 여러 번 반복해서 곱한 것이라고 했어요. 밑과 지수라는 용어 기억나시나요? 자, 2의 세제곱을 봅시다. 이때 2는 뭐였죠? 바로 밑이었어요. 곱하는 수를 나타냈고요. 3은 뭐였죠? 지수예요. 곱한 횟수를 나타냈습니다. 소수와 거듭제곱에 관련된 동영상은 더보기에 있으니 혹시 필요하다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소인수 분해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인수 분해, 소인수로 분해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 말만 생각하면. 그렇다면 소인수가 뭘까요? 약수 중에서 소수인 것을 소인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6의 약수를 생각해 봅시다. 6의 약수는 1, 2, 3, 6이에요. 이 중에서 소수는 2, 3이잖아요. 그렇다면 6의 소인수는 2와 3이 되겠지요. 이렇게 보면 소인수는 언제나 어떤 수의 소인수라는 경우에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겠죠. 우리가 소수는 항상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소인수는 어떤 수의 소인수일 때만 의미를 가지게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소인수 분해란 무엇일까요? 소인수 분해는 1보다 큰 자연수를 그 수의 소인수만의 곱으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좀 전에 확인한 것처럼 6의 소인수는 2와 3뿐이었잖아요. 그럼 6을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2 곱하기 3 이렇게 나타내야 하겠죠. 소인수 분해한 결과는 언제나 소수의 곱으로만 표현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소인수 분해가 뭔지 살펴봤으니 이번에는 소인수 분해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인수 분해를 하려면 먼저 나누어 떨어지는 소수로 나누어 줍니다. 계속 나누어 줍니다. 몫이 소수가 될 때까지 나누어 줍니다. 그런 다음에 나눈 소수들과 마지막 몫, 그러니까 소수인 몫이겠죠. 이것들을 곱셈 기호로 연결하면 됩니다. 이때 같은 수를 곱한 것이 있으면 거듭 제곱으로 나타냅니다. 이게 바로 소인수 분해입니다. 소인수 분해한 결과는 보통 크기가 작은 소인수부터 씁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소인수 분해의 결과는 언제나 소수의 곱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를 생각해 봅시다. 12를 소수로 나누면 결과에서 소수로 남는 것은 2, 2, 3입니다. 이것을 곱셈 기호로 연결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되겠죠. 이때 같은 수 2가 두 번 나오니까 이것 거듭 제곱으로 나타내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 됩니다. 그런데 12를 4 곱하기 3 이렇게 나타낸다면 4가 소인수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건 소인수 분해가 아닙니다. 참고로 곱하는 순서를 무시한다면 어떤 수를 소인수 분해한 결과는 한 가지뿐이다. 이 사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인수 분해를 하는 방법 중 하나인 가지치기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가지치기는 제가 임의로 붙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에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가지치기란 것은 어떤 수를 두 수의 곱셈으로 나누어서 표현한다 이 뜻이에요. 소인수 분해의 출발점은 뭐였죠? 소인수 분해의 출발점은 바로 나누어 떨어지는 소수로 나눈다. 이것이 소인수 분해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면 24를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24의 가장 작은 소인수는 뭘까요? 2잖아요. 그러면 2 곱하기 10이 나타낼 수 있겠죠? 24를 2 곱하기 12 이렇게 가지치기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때 2는 소수잖아요. 근데 12는 뭔가요? 소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 가지치기 해야 되겠죠. 소수가 아닌 것은. 그래서 12를 가지치기 하면 2와
6으로 가지치기 할 수 있어요. 2 곱하기 6으로. 이때 2와 가지치기 한 결과에서 2와 6은 보면 6은 소수가 아니잖아요. 소인수가 아니잖아요. 또 가지치기 해야 되겠네요. 따라서 6을 가지치기 한다면 2와 그렇죠? 3으로 가지치기 할 수 있어요. 2, 3. 다 소수고 더 이상 가지치기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렇게 다 소수만 남았으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소인수분해라고 하였죠? 자, 남은 소수를 곱셈 기호로 그죠? 연결하면 된다.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소인수분해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렇죠? 그렇게 실제 이렇게 24를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그렇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때 이 같은 수 2가 3번 반복되었으니까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2의 세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 24를 2의 세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소인수분해이다. 물론 24를 3 곱하기 2의 세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 작은 소인수부터 먼저 쓴다고 했으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나눗셈을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6 나누기 2를 생각해 볼까요? 나눗셈을 할 때는 이렇게 나누는 수 2를 왼쪽에 썼죠. 그래서 몫이 얼마인가요? 3이죠. 3이고 이때 결과는 어떻게 되죠? 6, 2, 3 해서 나머지가 0입니다. 그죠? 몫을 여기 위쪽에 썼죠. 나누는 수를 왼쪽에 쓰고요. 이것이 우리 나눗셈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거꾸로 나눗셈 뭐냐면은 몫을 위쪽에 쓰지 않고 대신 아래에다 쓰자. 위쪽에 쓰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 써서 그리고 나눗셈을 계속 해보자. 끝이 나올 때까지. 어떤 끝?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수라는 끝이 나올 때까지 나눗셈을 계속 해보자. 이것이 거꾸로 나눗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거꾸로 나눗셈으로 24를 한번 해봅시다. 나누어 떨어지는 소수를 찾는 게 출발점이라고 했죠. 자, 그럼 24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소수, 가장 작은 소수는 뭐가 있죠? 2가 있죠. 그죠? 따라서 2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2로 나눠 볼까요? 몫이 얼마인가요? 12예요. 근데 12는 또 나눌 수 있죠. 소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소수 2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몫이 6입니다. 그렇죠? 근데 또 6은 소수가 아니잖아요. 또 소수 2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몫이 얼마인가요? 3이에요. 근데 3은 소수잖아요. 이제 더 이상 나눌 수 없네요. 이렇게 구해진 소수 2, 3. 이 네 소수를 곱셈 기호로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곱셈 기호로 연결한다면 24는 2, 그렇죠? 2, 그리고 두 번째 2, 그리고 세 번째 2, 그리고 남은 3. 이것을 곱셈 기호로 연결한 것이에요. 그래서 같은 수 2가 있으니 이것은 거듭제곱 2의 세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소인수분해한 것이에요. 24. 이제 문제를 통해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문제는 360을 소인수분해하면 뭐다? 2의 a제곱 곱하기 3의 b제곱 곱하기 5의 c제곱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때 자연수 a, b, c에 대하여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했네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할까요? 360을 소인수분해하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했으니까 360을 소인수분해하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출발점이 되겠죠. 그래서 360을 먼저 소인수분해 해봅시다. 360 거꾸로 나눗셈 가장 작은 소인수 뭐죠? 2잖아요. 그럼 2로 나눠보면 몫은 180. 다시 180을 가장 작은 소인수 2로 나누면 몫은 90. 90을 가장 작은 소인수 2로 나누면은 그렇죠? 몫은 45. 45를 나눌 수 있는 가장 작은 소인수는 3이잖아요. 2가 아니라. 그렇죠? 3으로 나누면 몫은 15. 자, 15 아직 소수 아니잖아요. 가장 작은 소인수 3으로 나누면 몫은 5. 더 이상 나눌 수 없죠. 5가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2, 3, 5. 이 6개의 수를 곱셈 기호로 연결하면 360을 소인수분해한 것이 되겠네요. 360을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나타낸다면
360은 어떻게 된다?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내용 한번 볼까요? 문제에서는 360을 소인수분해 했더니 2의 a제곱 곱하기 3의 b제곱 곱하기 5의 c제곱이라고 했어요. 이것하고 이것이 같아야 되겠죠.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는 2의 a제곱 곱하기 3의 b제곱 곱하기 5의 c제곱하고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이것이 같아야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2의 a제곱과 2의 세제곱이 같아야 되겠죠. 그럼 a는 얼마가 되면 될까요? 3이 되면 되겠죠. a하고 3이 같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a는 3이 됩니다. 그리고 3의 b제곱과 3의 제곱이 같아야 되니까 b는 2가 되면 되겠죠. b는 2가 되면 되겠고요. 자, 5하고 지수는 없잖아요. 이건 지수 1이 생략된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따라서 5의 1제곱과 같은 거니까 5의 c제곱과 5의 1제곱이 서로 같아야 하니까 c는 얼마다? c는 1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따라서 구하는 값은 뭡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예요. 그렇죠?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했으니까 구하는 값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인가요? 3 더하기 2 더하기 1이죠. 그래서 6. 정답은 6이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소인수 분해는 문제풀이의 도구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소인수 분해란 소인수만의 곱으로 나타내는 거였죠. 어떤 방법을 이용했나요? 가지치기와 거꾸로 나눗셈 중 편한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소인수 분해한 결과에서 소수가 아닌 수가 있다면 그건 소인수 분해를 끝낸 것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소인수 분해는 문제를 푸는 도구입니다. 망치, 톱, 자, 가위와 같은 도구를 생각해 보세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으면서 어떤 경우에 어떤 도구를 이용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우에 맞는 적절한 도구를 사용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문제풀이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이렇게 도구 역할을 하는 개념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이런 도구 사용법을 그때그때 제대로 익혀야 합니다. 그래야지 문제를 더 쉽게 풀 수 있다는 건 어쩌면 당연한 얘기고요. 이런 도구 사용법은 대부분 어렵지 않으니까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인공이 소인수분해였어요. 자, 소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웠던 개념이 뭐였죠? 소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 있었나요? 거듭제곱 있었고요. 소수와 거듭제곱과 관련된 것은 더보기에 관련 동영상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부족하다면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자, 소인수 분해를 이제 배웠는데 소인수 분해를 하면 뭘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 약수와 그 개수를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뭘 할 수 있죠? 최대 공약수 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죠? 최소 공배수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소인수 분해라는 도구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하나하나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